차별화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종교 일부 기독교? 네, 일부 사실상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들이 그냥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핑계를 자기 하기 싫은 거 핑계를 대는 거라고 보여요. 사실. 참 정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 하면 네 손해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대담회를 하려고 여기 이제 저 포함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당 부위원장 맡고 있는 정성광이라고 하고요. 트랜스왕전선에서 집행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랜스강현선 대표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전국위원 김한올입니다. 저는 사회랑 이제 같이 맡고 있는 유세아 정의당 경기도당 소수자위원장 그리고 트랜스방에서 부대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이제 인권위에서는 평등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차별의 내용이 이제 뭐 단순히 이게 차별이다라고 해서 뭐 이런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법제화 이제 제도화를 해서 정확하게 뭐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당한다던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금지 혹은 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제정을 하기 위한 법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이제 나라에서 그러한 내용의 이제 법을 제도화한 바 있으면 국회 때도 정의당의 이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대표 발의를 하겠다라는 분이 이제 나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뭐 쭉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제 차별을 다 금지하겠다. 차별과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민주당에서 발의하려고 하는 바는 종교인과 선교 활동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처벌 조항이 빠진 삭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은 원래부터도 차금법이 뭐 성교한다던가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있는 뭐 이런 발언들을 뭐 하면은 뭐 처벌하겠다 약간 이런 법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종교계를 의식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좀 법안된 것 같은데 사실 이 법 조항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뭐 종교 시설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복지 시설 아니면 뭐 보육 시설 이런 되게 많은 종교 관련 시설들이 모두 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뭐 반인권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묵과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처벌 조항이 빠졌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의당이나 국가인권위에서 낸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에서도 원래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처벌이라고 인식할 만한 지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정사항에 대한 권고가 있을 때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형법상 처벌은 아닌 것이고 말 그대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이행하라 하는 뜻에서 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 사실 이런 내용이 빠진다고 하면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별 사유들도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가 사실상 거의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종교계 내에서도 지금 개신교라고 해야 될지 일부 이제 일부 기독교? 네, 일부 종교만 이제 반대를 하고 종교인을 빼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사실 종교계에서도 여러 감론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약간 성급하게 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면 사실
종교 활동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상관이 없는 게 원래 법안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벌써 이 기사에 저번에 봤던 이 기사의 댓글에 이미 혐오를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부 종교인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차별금지법에 원래 취지와는 반대되는 행위를 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약간 되게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차별금지법 혹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인권 혹은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게 뭐 공수처를 이제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제 뭐 이런 검찰 개혁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산적해 있는 모든 것들이 좀 뒤로 밀려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이제서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제 뭐 논의를 이제 시작하겠다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뭔가 그런 국회가 어떤 것에 어떤 법안들의 이제 중요성을 따질 때 항상 이렇게 소수자들의 인권이나 혹은 민생 관련된 법안들은 자꾸 뒤로 밀려난다는 게 좀 되게 불만이었고 이렇게 약간 국민들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항상 뭐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그 국민은 도대체 누굴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처리를 했으니까 나머지 조금 들여다볼 게 식으로 나오는 식의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뭔가 차별 사유들을 명시를 해놨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차별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차별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조차 약간 다들 뭐 왜 만드냐, 차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더 차별금지법의 뭔가 제정 이유들을 더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차별이 뭐가 차별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연대 행사가 있어서 팔달시장이랑 이제 그쪽을 본 적이 있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듣고 현수막을 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게 왜 차별이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차별인지도 모르시고 일단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법안을 이제 저희가 제정 촉구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홍보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당이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그냥 자기들이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전자일사법 같은 경우에는 핑계를 이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미 다른 법들 자기가 원하는 공수처법들 이런 건 통과를 그냥 단독으로 시켜놓고서 왜 이런 법은 갑자기 야당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사실. 이게 자기들이 그냥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자기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라고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들이 조금 더 이제 의지를 갖고 있으면 108석 가진 여당이면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사실 큰 의문이 들고 이번 법안도 발의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지금 발의된 것도 없다는 것도 보이듯이 사실 문제가 많은 법안이기도 하지만 이것조차도 발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던 법인데 그때는 행정입법으로 해서도 발의가 안 됐던 건데 지금 노무현 정부를 개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의가 안 된다면 이거는 언젠가 될 것인가 그게 또 의문인 거죠. 그리고 좀 노무현 정부 당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서도 이제 인권위가 좀 활동을 시작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이제 권고를 내어놨던 건데 그때 인권위에서 처음 내놓은 법안 내용에서 크게 사실 달라진 점은 없거든요. 근데 그때도 당시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이제 반발과 벽에 부딪히면서 막상 법무부에서 입법안을 낼 때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빠져서 나갔었는데 그때 빠진 내용들이 뭐 대표적으로 학력이라든가 성적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발의된 법안 내용에서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권계에서는 인권위에서 권고한 첫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빠진다는 건 사실상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서 그 법안을 아예 통과 자체를 반대했었는데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저는
이렇게도 안 되는 게 좀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없는 거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180석이나 가지고 있는 여당이고 정부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뭐 야당과의 합의, 국민적인 뭐 여론 형성 이런 거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나마 과연 정부 여당이 했었나? 저는 그것도 모르겠거든요. 정말 그게 뭐 여론이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고 좀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걸 주도해 나가는 게 정부의 그 자세일 텐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고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의지를 가지고 사실 이거 안 하면 그냥 뭐 소수 약자만 피해를 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손해이고 뭐 안 하면 네 손해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OECD 제가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OECD에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가 동아시아의 두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국이랑 일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일본이랑 비교되면 겁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 굳이 비교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내후년이면 이제 대선인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훨씬 오래됐죠. 사실 네.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게 몇 년 전이죠, 그게 진짜. 2009년인가 그랬죠. 네, 근데 사회적 합의를 뭐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최근에 뭐 그렇잖아요.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여당의 자세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도 이제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제 10일째 오늘이 10일째인데 이제 김민수 이사장님하고 이제 강은미 원내대표하고 이제 이한미 PD 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단식을 10일째 지금 이 추운 날씨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뭐 국민을 위한 공수처다, 모두를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만 그렇게 편향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마치 프레임이 이제 뭔가 소수자들만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짜이는 것도 저는 되게 불쾌하고, 그리고 이거를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너네가 필요하면은 너네가 약간 뭐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라는 식으로 약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솔직히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면 약속을 계속 해왔고, 그 약속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뭐 진지하게 뭐 논의를 하겠다, 뭐 발의를 하겠다. 사실 약속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해왔는데, 근데 아직 그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를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합의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더 맞는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을 낼 때도 통계 자료를 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제 비율이 이만큼이다라고 냈는데, 그럼에도 계속 사회적 합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핑계가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구차한 핑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아직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의 그 반념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부 여당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나 에티튜드 이런 게 좀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것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법들이 사실은 그냥 이런 뭐 정쟁의 관점에서 뭐 이 당에서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 당도 너희를 도와줄게, 아니면 뭐 이 당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그건 찬성, 아니면 여기는 뭐 찬성하니까 우리는 반대, 이런 식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법안들이고 좀 실질적인 국민들의 생활, 시민들의 생활에 좀 이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을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지, 그런 식의 자세로 아직도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는 사실 민주당이 잘해서 지금 180석을 가져가고 뭐 대통령을 하고 있고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런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 약간 이런 이런 좀 많은 그런 국민들의 뭐라 해야 될까요? 소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그 부름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부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다하고 답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언제까지 뭐 계속 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뭐
모 의원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해주겠다. 안 도와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이 아니다. 이건 너네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그 자세가 저는 이제 네.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 야당 시절에 관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약간 이렇게 그 판단되는 거죠. 정부는 이걸 입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정부한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책임은 정의당한테 돌리잖아요. 정의당이 합의 안 해서 그렇다. 그리고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공수처법이랑 차별금지법이랑 뭐가 실생활에 와닿는 법이에요. 공수처법 우리가 사실 그거를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노조법이나 전태일산법, 중대재해처벌, 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사회적 합의라고 미루면서 지금 자신들의 권력 싸움에 관계된 공수처법을 가지고 협의를 안 해준다, 너 이런 국물도 없다, 막 이런 얘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사실 정부 여당 자체가 굉장히 국정을 운영하는 자세 자체가 보수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어떤 사회의 체계를 벗어나는 모험이나 시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본인들이 어떤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라는 역할을 가지고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국에 대처하는 방안도 저는 그런 정부 여당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처음에 K방역 뭐 잘한다 대처한다 뭐 물론 감염 확산이라는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데이터의 성적 자체는 좋은 편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통 부담은 과연 누가 하고 있느냐를 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에서 열악하고 조금 더 이제 차별을 겪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별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지금 확진자 수를 줄이고 이런 것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 같은 열악한 고용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만 그런 차별이 돌아가는 이런 그대로 차별을 견뎌내라는 식의 대응으로는 결코 앞으로 한국의 시스템은 더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과 이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방향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법안의 입법 활동에 소홀하다는 것이 얼마나 정부가 지금 보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가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자라든지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관대가 없고 그냥 무조건 많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맞춰서 지금 모든 국정 운영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사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다시피 소외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에 착취당하는 사람들, 자본에 소외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보면 이제 착한 임대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임차금을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더 능동적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이 선의에 기대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시대적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바꿔 나가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